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현 검찰총장 윤석열의 처 김건희의 개명 전 이름이 김명신이었고요. 그리고 그녀의 엄마 최은수는 지인으로부터 아주 큰 건을 소개받는데 그게 바로 정대택 씨 관련된 일입니다. 스포츠센터, 채권. 자, 당시의 모녀는 상당히 어설펐죠. 직접 작업을 친 거죠. 고수들은 사실 선수를 내세우는데요. 정대택 씨와 동업을 제안했고 최은수는 수익을 절반씩 나눠서 균분하기로 했다. 근데 5개월 만에 수익이 53억 정도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그 법무사를 대동해서 균분하기로 했기 때문에 26억씩 나누면 되는 거죠. 그러면 되는 건데 그게 주기가 싫었던 거죠. 그래서 이 법무사 백윤복 씨를 매수합니다. 매수해서 모해 위증을 부탁합니다. 해를 가하기 위해서 모의해서 위증을 한 것. 그러니까 위증죄보다 더 엄하게 처벌되는 모해 위증을 부탁을 합니다. 최은순이. 그래서 이 법무사 백윤복 씨는 13억 정도를 주기로 약속을 했다고 해요. 그 말인즉슨 제 예상으로 보면 26억 5천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 중에 반을 너에게 주마. 그래서 모해 위증 그 법무사로 참여를 해서 그 약정서를 작성했을 때 그것이 강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무효다라고 증언을 해달라고 했고 법무사는 그렇게 합니다. 돈 때문에 그렇게 했겠죠. 근데 사실은 이 정대택 씨와 백윤복 씨는 고향 친구 사이인데 돈 때문에 배신을 한 거죠. 그런데 이게 어디에서 어그러지냐 하면은요. 최은순이 백윤복 씨에게 주기로 한 그 돈,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반 정도밖에 지급을 안 했죠. 13억 정도를 주기로 했는데 실제로 그만큼 주지를 않은 거죠. 그래서 이 법무사 백윤복 씨는 네가 돈을 이렇게 주기로 해서 나는 내 고향 친구까지 배신을 했는데 왜 돈을 안 주느냐 이렇게 했고 자, 이 상황에서 최은순이 법무사 백윤복 씨를 또 깜빵에 넣습니다. 어떻게 넣냐면 이 백윤복 씨는 이제 내가 증언한 것이 잘못돼서 증언을 바꿨어요. 바꿔서 정대택 씨에게 유리한 이거는 나는 모해 위증을 했으니 내가 모해 위증죄로 처벌을 해주시오. 애초에 그 균분 약정서를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고 최은순이 시켜서 내가 돈을 받기로 하고 이렇게 위증을 했습니다. 그러니 나를 모해 위증죄로 처벌해 주시오 라고 재판부에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검찰은 기소를 하지 않습니다. 기소를 하지 않은 이유는요. 최은순이 검찰을 주무르고 있었기 때문이죠. 만약에 모해 위증으로 기소를 하게 되면 최은순의 재판까지도 뒤집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최은순이 53억의 수익금을 자기가 혼자 독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모해 위증으로는 기소를 안 합니다. 본인이 자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를 하지 않고 이 법무사한테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를 합니다. 그래서 백윤복 법무사만 깜빵에 가고 1심 그것은 뒤집어지지 않게 또 이들이 모의를 하게 됩니다. 정말 여기까지만 들어도 기가 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법무사는 2년인가를 살다가 나와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심적으로 고통이 컸을까요? 고향 친구도 배신했고 왜냐하면 최은순이 그 김명신 딸의 이름으로 돼 있던 빌라도 그 백법무사의 아내 이름으로 명의로 그 이전을 해줬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걸 또 소송해서 그걸까지 다 뺏었어요. 돈도 잃고 친구도 잃고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래서 이 법무사 백윤복 법무사는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대택 씨는 3년의 징역을 살고 한 푼의 이익도 가지지 못한 채 지금까지 싸우고 계시는 상황이죠. 자, 그 중에 나왔던 2008년도에 나왔던 그 녹취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최은순의 육성이 담긴 녹취 한번 들려드릴게요.
끊어. 나갔다가, 내가 지금 누구 만나기로 해놓고 지금 여기서, 내가 여기서 거쳐서 이렇게 가려고 지금 그렇게 해놓고 왔으니까, 거기 갔다가, 내가 거기서 보리를 보고 전화할게. 응. 그러니까. 이 증거라는 걸. 자, 이게 최은순의 목소리입니다. 응. 그래서 이 새끼 입태를 막내라고 그렇게 하는 바람에 그랬더니 돈을 또 꿔달라고 그래서 1억 5천, 그리고서 또 대퇴기하고 그거 할까봐 내가 법무사 1억 줄게 했거든. 이건 원장님도 모르는 거야. 내가 1억 줄게 했거든. 이 새끼 그것도 맞아. 그래서 나중에 열심히, 싹 그거 해버리더니 나중에 그냥 명신인가 가져가고 그래서 그러더니 그러니까, 이거 막. 그 정대택 씨에게 검찰은 13년을 구형을 했고요. 법원에서는 징역 3년에 벌금 1,000만 원을 판결했습니다. 그래서 3년의 징역을 살게 됐죠. 자, 그리고 며칠 전에 JTBC에서 그 2016년도 녹취가 또 공개가 됐습니다. 이것은 자기 친척인데 증인으로 채택이 돼서 증인으로 나와야 되는데 증인으로 나오지 말고 그 벌금을 내가 줄 테니 나오지 말아라. 근데 결국은 나왔어요. 그래서 나와서 어떻게 해라. 완전 그 법으로 사기를 치는 전문가 같은 행세를 합니다. 이 녹취도 정말 기가 막힌데요. 한번 들어보실게요. 그날 안 잡히게 딱 선물하고 그러더 내가 주는 돈 100만 원 가지고 예, 그냥 가가지고 최은순의 목소리입니다. 2016년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자신의 친지인 A씨와 통화한 음성 파일입니다. 2013년 최 씨의 측근이 정대택 씨를 무고죄 등으로 고소했는데 3년 뒤 재판에서 A씨의 아버지 B씨가 증인으로 채택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입 다물고 가만히 있고 그날 안 잡히게 딱 선물하고 그렇게 하면 내가 주는 돈 100만 원 가지고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에 나가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이걸 내주겠다는 취지로 들립니다. B씨가 법정에 나간다면 어떻게 임해야 하는지도 설명합니다. 정신 나간 죄를 하는 거야. 이 소리도 저 소리도 검사가 잘 못 알아듣게. B씨는 재판에 나가지 않았고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재판부는 B씨에게 출석을 다시 통보했습니다. 최 씨는 A씨에게 또 전화를 걸었고 B씨가 진술해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내 아버지가 무조건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내가 나이가 많아 미안합니다. 이렇게 하라고 시켜 그냥. 말실수를 하면 이를 바로잡을 진단서가 필요하다고 알려줍니다. 일찌감치 아버지 데리고 와서 보험병원에서 그걸 띄워. 나이가 벌써 80이 넘어서 사정 잘못 발언을 했다 선치더라도 우리 판사가 그거는 저기를 안 해. 1심을 4년간 재판을 했단 말입니다. 항소심에서는 새로운 증인도 부르고 심리를 해야 되잖아요. 심리를 한 번도 안 해요. 김건희의 육성을 들어보지 못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잠깐 들려드릴게요. 김건희는 코바나 컨텐츠라는 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코바나 컨텐츠라는 공연 전시 업체, 미술 관련해서 하는 업체인데, 보통 이런 쪽에 있는 업체들은 그 블록버스터급 전시나 공연이나 기획을 하게 되면 그 업계에서 인지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주 큰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경험이나 경력도 축적이 돼 있어야 되고요. 또 대표라든가 거기에 구성원들의 믿을 만한 그런 이력들이 필요한 거죠. 레퍼런스가 필요한데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납니다. 코바나 컨텐츠가. 거대한 블록버스터급 행사들을 유치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수많은 기업들이 후원을 하기 시작하죠. 줄을 서서. 거기에 도이치모터스는 당연히 빠지지 않고요. 뭐 다른 대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뇌물일까요? 아닐까요? 뇌물이죠. 예. 다 검찰에 이 수사가 되고 있고 연결이 되어 있는 기업들이 하나같이 달려들어서 코바나 컨텐츠에 이 기획된 행사나 이런데 후원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코메티전인데요. 알베르토 자코메티라는 조각가가 있습니다.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비싼 조각을 만든 걸어가는 사람이란 이 작품입니다. 이 작품이 3,800억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이 자코메티전도 아주 블록버스터급 전시이죠. 그리고 그 뮤지컬 미스 사이공도 이 코바나 컨텐츠 김건희가 했는데, 자, 여기에 직접 나와서 자기가 그 큐레이터 도슨트처럼 이렇게 작품을 설명한 게 있어요. 그래서 김건희의 육성이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호기심 차원에서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게요. 자코메티는 자, 그 유명한 김건희 검찰총장의 와이프입니다. 자기가 시대에 대한 메시지를 가장 잘 표현해내고 그 하나의 한 조각품을 응축해낸 작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 유명한 작품 워킹맨, 그 작품 하나에 그 시대의 그 어려움과 우리 인간이란 과연 무엇인가라는 형이상적 질문을 그 한 작품 안에 그냥 응축해놨다는 걸로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이유는 자코메티 작품처럼 시대의 상징성과 그다음 이런 조형적인 아름다움이 두 가지가 매치가 돼서 훌륭하게 조화되는 작품은 더 이상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코메티의 지금 미술에서의 시장 가격은 전 세계 중에서 가장 비싼 작품이에요. 워킹맨, 아까 제가 그런 말씀드린 그 워킹맨은 원본인데요. 그 원본은 그 청동 작품하고 뭐가 틀리냐면 죄송합니다. 잘 보실 때 그 마티에르 그 조각이 나올 그 거친 질감 있죠? 그거 잘 보셔야 돼요. 그 거친 질감 하나하나는 저 자코메티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그 거친 그 질감 하나하나가 우리 인간의